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병재입니다. 이 칼슘 결핍은 우리 몸에 일어나는 많은 병들의 원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칼슘 결핍으로 우리 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만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그 칼슘 결핍이 어떻게 만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이 맨 처음에 부족하게 되면 오는 신호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이 신호를 보내서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다는 것을 막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칼슘이 모자르는데 신경이 예민해진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혈액 속에서 칼슘이 모자르기 시작하면은 우리 뇌에서는 명령을 내려서 우리의 혈액 안에 칼슘을 보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칼슘이 우리의 혈액 외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우선 칼슘은 우리 혈액에는 한 1% 정도의 칼슘만 떠다니고 나머지 99%는 우리의 세포, 장기, 조직, 그리고 뼈에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슘을 꺼냈을 때 아주 딱딱한 뼈나 이빨에 뼈나 치아에 있는 칼슘을 꺼내 쓰기보다는 우리 세포나 조직이나 장기나 이런 딱딱하지 않는 곳에 있는 칼슘을 꺼내 쓰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우리의 세포들에 있는 칼슘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신경세포에 있는 칼슘을 빼쓰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신경예민입니다. 근데 그 신경세포에 있는 칼슘을 빼내면은 그거면 되지 왜 신경이 예민해질까요? 바로 우리의 뇌신경 사이에는 약간의 틈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이 틈 사이를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뇌신경세포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내고 받아들이는 일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칼슘이 하는 일인데 이때 칼슘이 모자르면은 그 일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그때부터 신경이 불안정해지고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어느 정도의 칼슘은 충당은 되지만은 신경은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양의 칼슘이 우리 혈액에 보충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혈액 안에는 칼슘이 항상 있으면서 우리의 혈액 안에 들어오는 독소를 제거해 주는데 그 일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칼슘이 너무 부족하니까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독소들이 막 쌓이면서 끈적끈적해집니다. 이것을 흔히 산성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산성피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산성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우리의 몸에는 독소가 점점 차이면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 염증이 만성염증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의 면역력은 많이 떨어진 상태가 되고 이 상태에, 즉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는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이 시작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결핍이 되면은 우리 몸에 모든 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게요. 그렇다면은 우리 혈액 안에 아직까지 칼슘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신경에서 갖다 쓰고 세포에서 갖다 쓰고 두 번째는 조직에서 갖다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직에 있는 것들을 쓰게 될 텐데 그때 피해를 입는 조직이 바로 연골과 인대입니다. 왜냐하면 연골과 인대가 뼈보다는 훨씬 더 몰랑몰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골과 인대 안에 있는 칼슘들을 빼쓰게 돼요. 그러면은 그 빼쓴 칼슘이 우리 혈액 안으로는 들어오지만은 연골과 인대는 칼슘이 없어지면서 점점 염증이 일어나고 또 염증이 일어난 상태에서 약간의 물리적인 힘만 가해져도 피해를 입고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관절염과 인대염들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 몸에서는 비상이 걸려요. 그래서 부갑상선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일을 합니다. 부신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몸에서 더 이상 칼슘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장으로 칼슘이 배출되는 것을 막고 또 장에서의 칼슘의 흡수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때 우리가 충분한 칼슘을 먹는 식품, 즉 살아있는 생채소와 좋은 씨앗을 통해서 공급해주면은 그 모자름이 해결이 되기 시작할 텐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어디서 갖다 쓸까요? 바로 뼈에서 갖다 쓰게 됩니다. 충분한 칼슘을 보충해 주지 못하고 칼슘 결핍 상태에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만성염증이 된 상태에서
충분한 칼슘을 먹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대염이나 관절염에 걸리게 되고 이제는 드디어 뼈에 구멍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골감소증, 그 다음이 골다공증입니다. 뼈의 건강이 약해졌어요. 거기서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뼈에는 골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뼈가 약하면은 골수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골수에는 조혈세포들이 있습니다. 모세 조혈세포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아이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해서 우리의 혈압이 저혈압 또는 고혈압이 되고 백혈구를 계속해서 만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면역력은 점점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혈소반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증이 있을 때 우리 몸에서 조금씩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미세출혈인데 이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칼슘 결핍이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칼슘을 꼭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칼슘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충해 주는 것은 바로 씨앗과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나는 병원에 가서 칼슘 검사를 해보면은 정상인데 왜 칼슘 결핍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아닙니다. 칼슘 결핍이 맞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정상치는 그게 정상이라서 정상치가 아니에요. 정상치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 전해 연도에 칼슘 피검사를 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았던 그 범위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정상치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참고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이 칼슘 결핍이면은 그 칼슘 결핍인 수치가 참고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는 그걸로 통해서 나는 칼슘 결핍이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또 이 칼슘을 재는 그것은 우리 몸에 떠다니는 모든 칼슘을 재요. 이게 유기성 칼슘인지 무기성 칼슘인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다 칼슘을 재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면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 들어와서 칼슘 김병재 박사 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거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칼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고 미네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이 칼슘 결핍은 모든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칼슘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지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